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탑10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신학수 파트너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관심주 탑10 바로 12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10위는 급등과 함께 올라서는 종목입니다. 분자진단 관련주 진시스템이 오늘의 10위입니다. 최근 동물진단 시장으로의 영역 확대, 반려동물 진단 사업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사 케어벳이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진단키트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이 시장 규모를 22년 8조 원 수준에서 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며 반려동물 산업 육성 대책 일환으로 향후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세대자 이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일부가 케어벳에서 기허가받은 솔루션인데 이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 선도해 나갈 것으로 주목되고 있는 진시스템, 여기에 또 실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결핵 등 진단키트 수출에 나서면서 해외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고점 3만 원 돌파 다시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지켜보시죠. 자, 이어지는 9위 종목입니다. 오늘 AI 반도체주들 선방하는 가운데 TFE가 9위입니다. HBM3 시장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선두 업체지만 삼성전자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초격차 전략 박차를 가하면서 삼성량 밸류체인을 주목하자라는 분석과 함께 TFE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사 ISC가 SKC로 피인수되면서 ISC의 대항마로서 지금 TFE가 삼성전자 내 속해점을 확대 기대 반사수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HBM4를 2025년에 본격 양산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동반 상승세입니다. 내년도 삼성전자의 HBM 매출 비중 올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하면서 20%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내년에 HBM 생산량을 최소 2배가량 늘릴 것이라고 컨콜을 통해 또 밝힌 바 있죠. 턴키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AMD로부터 또 HBM3와 첨단 패키징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9월에는 엔비디아 향으로 또 퀄티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에서 이제 AMD,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등으로 다른 업체들로 AI 그 모멘텀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TFE 얼마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8위 종목 살펴봅니다. 최근 로봇주 선전 속에 루진 로봇이 오늘의 8위입니다. T-로보틱스, 스맥 등 선방했던 가운데 로봇주 내에서도 물류 자동화 관련주들 주목되고 있고 그 안에서 유진 로봇이 또 끼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LG U+, 또 UBC 등과 협력을 하면서 물류 자동화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 LG U+와 물류 로봇 사업 협력 관련한 MOU를 체결하면서 그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인 UBC와 물류 로봇 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솔루션에 있어서 유진 로봇의 경쟁력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장중에 23%까지 급등하면서 굉장히 끼 있게 움직이는 로봇주, 그 안에서 유진 로봇, 또 앞으로의 흐름, 주가 향방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10위부터 진단 시작해 볼까요? 네, 10위는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입니다. 이 다양한 분야의 진단 장비와 진단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진단 키트 판매하면서 정부 정책에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급등한 모습입니다. 진시스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사실 이제 진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주를 이렇게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엔데믹이 된
시점에서 진 시스템이 바라볼 방향은 이제 출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4월인가요? 4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유전자 검사 관련된 부분들에서 시각을 훨씬 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4월부터 해서 주가 좀 연일 급등을 좀 하고 있었다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전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부각들도 있었지만은 이런 어떤 펫 시장, 즉 우리가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반사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한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진단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시장들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결혼, 그러니까 혼인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독신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이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실 과거에는 가정을 꾸려서 뭔가 가족을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족으로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단 시료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제품군들에 대한 시장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세를 연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좀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진시스템이 지금 당장에서 가지고 있는 실적 개선이 탄력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악재가 되는 원인들은 이제 여전히 포트폴리오 비중들이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영향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에서 시약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단기간에서의 회복세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실적 반영은 조금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이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내시거나 혹은 비중 관리를 하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이제 28,000원 선을 좀 다시 한번 탈환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연간 조정의 가능성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절을 충분하게 하시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을 이용한 비중 조절에 대한 전략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진 시스템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TF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AI 반도체주들 선방하는 가운데 일단 삼성향 종목들에 대한 또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F에도 지금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AI 반도체주 내에서 TF에 대한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신학수 대표님. 네, 일단은 TFE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이후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여건인데요. 이 부분은 성장성에 대한 부각적 부분이 시점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전체의 47% 정도를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5%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는 굉장히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의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AI,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고대 역폭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물론 DDR5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쪽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TFE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게 눈여겨볼 점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성장성은 향후에 AI와 로봇이 성장하는 부분하고 고대 역폭 메모리가 성장하는 쪽에 같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테스트 보드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테스트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오늘 공시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공장 부지 이쪽을 확보하는데 그 공장 부지에 대한 137억 토지, 건물 양수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빠르게 현재의 시장에 대응을 하고 생산 채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력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력은 있는데 고점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점에 있는 주식들이 성장력이 부각될 때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매물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여건이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가격 대역에 프리미엄을 줘서 37,500원을 목표가로 두시고 주가가 급등하고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강하게 비트를 해서 움직였을 때 팔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29,000원, 29,000원을 손절가로 두고 본다면 TFA 성장력,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수익 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위 TFE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자율주행 관련주 유진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고점 찍은 후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있습니다. 추가 상승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김덕호 대표님?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먼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좀 더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까지는 조금 그 높이가 크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또 장중에 호재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UBC,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 기업과 마찬가지로 MOU를 체결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은 지금 현상에 있는 모습들을 가상 환경에 재구현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를 다시 한번 솔루션을 주는 게 바로 UBC의 역할이었다면은 이런 UBC와 마찬가지로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이 가상현실에서 굴렸던 어떤 돌려보았던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걸 실현하는 단계에서 누가 이제 거기에 적임자로 선임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LG U+와 관련해서 협업을 한다는 부분들이 먼저 호재가 이제 발생을 하자마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는 가격의 변동을 항상 조심히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7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빙 로봇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이미 나오자마자 11일 날 한국거래에서 마찬가지로 경고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주가가 또 낙폭을 보였다는 점들은 현재 시장에서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주식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좀 오늘 장중에서 좀 목표가를 좀 더 높여봐야겠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기존 목표가 대비해 근사치에 오셨다면 어느 정도 라이트하게 조절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손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어느 정도 소재들, 즉 우리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들이 충분히 포트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8,500원 선으로 손절 가격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유진 로봇 힘이 강하기는 하지만 보유자 관점에서는 적절히 또 비중 조절에 대한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봅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AI 로봇주들의 선전 속에 전일 마음 AI가 상한가, 상대적으로 주가 오른 것 없는 코난 테크놀로지로 꿈틀대면서 오늘의 7위입니다. 자체 상업용 거대 언어 AI를 개발했고 개인 서비스부터 데이터 유출 및 소스 공개 차단 등 특화된 기업용 서비스까지 망라한 토종 AI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또 오픈 AI가 기업용 챗봇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향 AI 활용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난테크도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B2B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생성형 AI 모델 대비 가성비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한 대용량의 영상 처리 기술에 AI가 접목된 비디오이의 AI 솔루션 코난 와처4가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AI 활용한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AI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출시 이후에 연내 촘촘한 AI 서비스 공개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초 삼성전자도 자체 개발 생성형 AI 공개 예정에 있고 카카오 코 GPT라든지 KT도 생성형 AI 믿음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난테크는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죠. AI 사업을 협업하면서 기술력과 또 성장 기대가 높습니다. 또 산재해 있는 AI 이벤트를 감안했을 때 지금 탄력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다시금 힘내줄 수 있을지 같이 또 주가 향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6위 종목 살펴볼까요?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SK스퀘어가 오늘의 6위를 차지했는데요. 사피온의 이슈가 부각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 건데요. SK ICT 연합 3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까지 그 협력을 해서 2022년 SK텔레콤에서 스핀오프해 AI 반도체 사피온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요. 최근 총 600억 원 이상의 투자에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기업 가치 5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피온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가치도 꿈틀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또 SK쉴더스 이후에 다른 계열사들도 매각을 추진하면서 실탄을 점점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1번가 매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해외 업체들과의 협상 중에 있는데요. 11번가 매각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SK OTT 웨이브와 또 CJ의 OTT TV인가의 합병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쉴더스 매각으로 인해서 8,6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가치 상승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확보한 실탄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M&A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눈높이를 높이면서 기대해보자는 의견인데요. 매매에 대한 매력도 얼마나 있을지 SK스퀘어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7위부터 또 6위까지 살펴봤고요. 7위 코난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AI주들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수 대표님, 사실 삼성향 AI 종목이라든지 네이버향 AI 종목들 대비로 코난테크놀로지는 사실 전통 AI 대장주였는데 그 대장주의 그 이름이 무색하게 그 흐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좀 반격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이 그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AI에 대한 부각이나 이런 쪽은 꽤 강하게 비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이 부분에 뭐 여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특징적인 부분은요. 뭐냐면 기업 아니면 기관들 AI를 쓰고 있는 부분에 보안이나 솔루션 관련되어 있는 것들, 즉 그 해당 기업에 대한 기밀 유지, 보안 이런 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챗GPT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질문을 했을 때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기업의 보안에 해당되는 여건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방어를 해야 돼요. 그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물론 파라메텍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네이버나 뭐 다른 쪽 회사들보다 좀 적어요. 그래도 131억 개의 이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코난 LLM 해가지고 초계다 언어 모델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성에 대한 여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뭐 SK그룹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도 가격적 부분에 메리트는 있습니다. 1월 달하고 2월 달에 올라온 이후에 거의 6개월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면서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을 거쳤던 그런 상황이고 최근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 AI가 간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부터는 관심을 두고 봐야 되고 거래량이 늘 때에 매매할 수 있는 여건 이쪽을 찾아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대 자체적인 부분은 뭐 현재 가격이 74,400원인데요. 이 가격이 뭐 그렇게 올라온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0만 원을 넘어가기까지는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정도를 예측해 보고요. 손절가는 66,500원을 대비해 그 추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안쪽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두고 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이후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만큼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코난 테크놀로지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SK스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몇 가지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피온 이슈도 있고 11번가 매각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뭐 지금만 한 2달 동안 계속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덕호 대표님? 우선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죠. 뭐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코로나가 이미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온라인 매출을 기대하는 뭐 11번가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유한 입장이라면은 사실 매출이 썩 좋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재밌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해외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 반도체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뭐 11번가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이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굳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운동장을 뛰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재밌는 사실은 SK스퀘어에 대해서 지난 SK증권이 3월 달인가요? 이때 이제 의견을 낸 게 있었는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SK하이닉스가 주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SK스퀘어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다분히 받아가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찬가지로 사업 다각화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11번가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 원인들도 지난 1분기 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배송 관련된 부분들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부분들이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적자폭을 줄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11번가를 또 해외에다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SK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분들, 특히 AI 관련된 부분들의 산업들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SK스퀘어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연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익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력은 조금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 자체도 연중에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탈환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스퀘어는 지금 AI 반도체에 있어서 간접적인 수혜인 만큼 그 수혜에 있어서는 좀 우선순위에선 다소 밀린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03만 2천 명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 월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전에 만들어낸 결과로 올 하반기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글로벌 텍스플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름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6,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꿈틀거리고 있죠. 최근 퍼스트솔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국내 대표 태양광주 한화솔루션도 그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장기 성장 유효하다는 평가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3.4%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작을 발표한 데브시스터즈의 게임 브릭시티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와 함께 3위에 등극했습니다. 이 쿠키런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시장 기대감 강하게 받으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7.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LNF가 오늘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시는 없었지만 어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락하면서 현재 7%의 장대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볼까요? 바로 5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장비주 선방하는 가운데 하나기술을 비롯해 DE&T, 윤성, FLC, PNT 등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5위 하나기술입니다. 자, 내일입니다. 31일 종가 기준으로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수급 개선 기대 또한 커지고 있고요. 자체적인 수급 이슈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장비 전반적으로 동반 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2차전지 자동화 장비를 국내 3사에 납품하면서 탄탄한 고객사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또 아시아 지역향 조립, 활성화 공정까지 턴키 수주 지금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면서 올 상반기만 봤을 때 약 3,800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해 놨습니다. 향후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수주 확대 기대감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요. 올해 수주 잔고 중에 해외 고객사 비중이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품 믹스 개선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확대, 공장 증설의 동반 성장에 기대되는 장비주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 하나기술의 기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의 5위입니다.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을 전격 지시했다라는 소식에 소구경화기 제조하는 지금 S&T 모티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4위를 차지했네요. S&T 모티브는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저위험 권총인 STRV-9 개발에 성공을 한 바 있는데요. 양산 준비는 마쳤고 정부가 요청한다면 바로 제품을 생산 공급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구입 문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다만 전일 내년도 예산안에 저위험 권총 보급 등의 관련 예산을 86억 원 편성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1% 상승에 그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오늘도 장중 4% 추가 상승 이어가나 싶더니 현재는 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해당 이슈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년 하반기 저위험 권총 지금 5,700여 정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이슈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자율주행입니다. 현대차 그룹발 이슈가 중심에 있는 만큼 주목도가 높은 현대오토에버가 오늘의 3위입니다. 올 연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입니다. 시속 60km가 상한이었는데 현대차 그룹이 80km에서 작동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 그 기대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간밤 테슬라도 자율주행 훈련용 AI 컴퓨팅 클러스터 론칭 기대를 키우면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소식에 이 부분도 같이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해서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모트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퓨런티어 등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대 개화와 더불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 사업 성장 기대 높아지면서 현대오토에버가 동반 성장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보편화가 되면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100%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데요. 올해 매출 3조 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17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대오토에버의 주가의 힘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5위 진단 또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하나기술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MSCI 스몰캡 지수 편입에 따른 이 리밸런싱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편입이 되면 이제 외국인 지분율 증가와 또 수급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기술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되겠죠,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뭐 하나기술은요, 전통적으로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의외로 이 강소 기업, 그러니까 강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차 전지 공정 관련되어 있어서는 하나기술의 이 브랜드 가치가 거의 1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쪽 2차 전지 분야에서 제일 그 선택되는 회사. 하나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들, 뭐 삼성 SDI, LG도 마찬가지고 SK 이노베이션,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해외 고객사도 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뭐 리밸런싱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여건이 있는데요. 리밸런싱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은 외국인들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적정 부분 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매수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이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탄탄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제가 주시하고 있는 그 상황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배터리를 진단한다. 그러니까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진단을 해서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폐기를 시켜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진단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데 폐배터리가 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고전압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기와 장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이 하나 기술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꼭 생산한 쪽이 아니라 그 후반에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성장성이 꽤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는 지금 12만 3,600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요 가격 대역에 박스에 잡혀 있어요. 가격 대역의 상단은 14만 원이고 밑에는 11만 원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호재적 부분이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이 호재적 부분에 의해서 밀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고가까지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4만 5천 원 목표가로 잡고요. 11만 3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박스권 매매로 하나기술 좀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4위 S&T 모티브입니다. 이슈로 인해서 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를 쭉 달고 내려오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그때 못 팔았는데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S&T 모티브는 지금 이 변동성에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보유자의 관점에서 김덕후 대표님. 사실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말부터 계속 이제 권고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이제 방산 섹터가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제와 같은 이슈는 사실 호재성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하셨던 게 옳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사실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우선 이제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자동차, 파워트레인 쪽 이쪽 부분들을 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방산 섹터라고 하기에도 좀 모호해진 입장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연간 매출을 보시면은 방산 섹터가 전체 매출에서 한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호재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직 조금 노출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지난 2010년도부터 해서 납품을 해왔던 K11 복합 소총 관련된 부분들에서 기술 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항소심을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S&T 모티브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적 설계에 대한 결함 부분이 있는 것은 이제 국가 주도 산업이었고 여기에 이제 생산을 맡고 있던 S&T 모티브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계약 보증금을 비롯해서 1,500억 원 가량의 승수비를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도부터 해서 납품 중지가 됐던 K11에 대한 거래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적인 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5월 달에 마찬가지로 대테러 소총 관련된 부분들에서 K1A 소총을 이제 전환하는 소총 사업도 마찬가지로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은 오히려 내년 상반기부터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어제 팔지 못한 게 좀 아쉽다. 물론 조금 시간의 격차를 봤을 때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위 S&T 모티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죠. 그 가운데 현대오토웨버 알아볼 텐데요. 기관 순매수 속에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 증권사 긍정적인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버 이 자율주행 시대 내비게이션 사업 좀 부각 감는 가운데 좀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갈 만하겠죠,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초에 10만 원 아래에 있었어요. 9만 원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는 부각이 좀 덜 됐다가 지금 현재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뭐 AI나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동차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이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공교롭게 또 레벨 3에 대한 자율주행 여건, 호재적 부분이 분명히 들어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고점을 넘어가고 신고가를 향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가격은 굉장히 급등한 그런 상황에 추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이 부분에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집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회사는 현대오토에버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외형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고 최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여건들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거든요. 거기에 또 현대오토에버가 영향을 주고 있고 전장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비게이션 이런 사업들 부분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 뭐 들어가는 주행 드라이브에 대한 여건들을 파악하는 것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기반에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현재의 가격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7만 3,900원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20만 원 한번 가보자. 20만 원은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월 초에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의 2배의 이 가격 대역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가면 안 되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5만 원 잡고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은 자율주행 관련주 가운데 또 어떤 거 눈여겨보세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면은 이 부분들의 시스템이 탑재가 된 제품을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오늘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많이 나타냈는데 이런 현대차도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매출로 연계가 된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이 지금 미국에 있는 3대 자동차 제조회사가 지금 이제 파업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런 시장에서 반사수혜를 보는 부분은 테슬라하고 현대차입니다. 공교롭게도 테슬라와 현대차가 지금 마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여전히 기대감보다는 이제 앞으로 실적 추종이 좀 더 다가오고 있지 않나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걸님께서 내일 지표 좋으면 크게 매수 간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7월 미국의 고용이 둔화됐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뉴욕 시장 강했고 우리 시장도 그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밤 9시 반에는 미국의 8월 ADT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시장 상승을 전망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우짱님의 의견입니다. 오늘은 이수영제들이 너무 좋네 좋아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드디어 내일 MSCI 스몰캡 지수 편입에 따른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이수페타시스,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모두 이번에 편입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중장기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16% 급등하고 있고 오래 쉬었던 이수페타시스도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달한 떡님의 의견입니다. 이 종합지수 빠지네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초반에 너무 강했던 탓인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6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2,570선 그 벽이 참 두꺼운 건지 현재 0.4% 오르면서 2,5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샤벤님의 의견입니다. 이 포스코 DX 다시 5만 원 뚫고 6만 원 가나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중 5만 7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주 전 2만 원 후반대에서 벌써 4만 원 후반대까지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 DX 오는 10월 5일 임시주총에서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전까지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까지 8거래일째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경매거진 구독권 당첨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대망의 2위와 1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2위 공개해보죠. 참 지루한 섹터 중에 하나가 통신업종입니다. 흐름은 답답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주가 변동성 크지 않고 방어적이기도 하죠. 그 안에서 SK텔레콤이 2위입니다. 그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주가 눌려왔던 SK텔레콤,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하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9월 말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면서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됐었는데요. 3분기 무난한 실적 달성 기대하면서 제한적이지만 연간 이익 전망치 상향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통신업황과 무관한 배당 투자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양호하고 실적 컨센은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 주가 과도한 저평가다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또 부각되고 배당 매력이 또 같이 부각되고 있는 SK텔레콤,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통신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이후에 그 연속성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수급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내에서 모처럼 힘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장중 5% 상승의 힘을 보여줬던 LG화학이 오늘의 1위입니다. 시장 반등을 좀 꾀했던 가운데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면서 LG화학도 함께 반등을 줬는데요. 최근에는 또 청주 공장 수처리 첨단 소재 1,25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발표하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첨단 소재, 전지 부문 그리고 바이오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석유화학에 국한됐던 사업을 점차 미래 먹거리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사업도 꺾임없이 도전하겠다라고 대표 미래 거목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바이오에서의 의지 또한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재편을 계속해서 단행하면서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 집중 계획인데요. 또한 배터리 업체들이 ESS로 지금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LG화학도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 ESS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발걸음은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석유화학의 부진과 양극재 판가 하락 등을 이유로 3분기도 실적 눈높이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긴 호흡을 얼마나 가져가야 할지 연저점 부근에서 일단 미래 가치와 함께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은 꾀하고 있긴 합니다만 LG화학 지금 좀 답답한 주가 흐름 속에서의 그 전략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와 1위도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SK텔레콤 김덕호 대표님, 사실 통신주는 매매를 많이들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지금 SK텔레콤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매매 매력도는 있을까요? 사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뭐 통신 3사를 매매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통신 산업 부분에서 결국은 배당 매력만 가져간다라고 보기에는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오늘 이제 SK텔레콤을 제가 좀 소개드리는 원인은 어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양자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상용화 단계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안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SKT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부터 해서 양자 보안키 관련된 부분들에서 연구를 좀 계속 지속을 해왔는데, 물론 SKT뿐만 아니라 LGU 플러스 KT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 이제 양자키 배분 기술, 즉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많이 했다라고 치면은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양자 내성 암호 쪽을 좀 많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24일 날 이제 미국이 이런 양자 내성 암호와 관련된 표준 모델 3개를 지금 공개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모델로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좀 더 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연구를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통신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용화된 보안이라는 부분을 좀 접근하게 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보안의 매력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스템 부분에서의 굉장히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AI 시장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용화 부분에서 좀 더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2위의 SK텔레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실적 부진한 상황에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는 했죠. 하지만 이제 4분기 또 내년에 돼야 좀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사업에 계속 힘쓴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LG화학 현 시점에서 주가가 쌀 때 사서 좀 기다리는 게 나은 건가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접근 방법은 낙폭과대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짧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장기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 현재의 가격 대역이 많이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85만 원, 86만 원 가던 주가가 지금 57만 6천 원까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꽤 많이 내렸죠. 내린 부분에 여러 가지 요소 부분들은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저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학 업종은 전통적으로 중국 시장이 좀 안정되고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활달할 때 올라오는 부분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죠. 세계적인 화학 회사입니다. 정말 못 만들어내는 것 없이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또 LG화학의 성장성에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내장재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스펀지 같은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것을 엘라스토머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글로벌에 4개 회사뿐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또 LG화학이고요. 최근에는 환경 생각을 해서 빨리 썩는 플라스틱 이쪽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친환경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LG화학은요. LG생명과학이라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도 또 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올 초에 움직이는 상황은 양극재 아니면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왔었죠. 지금은 그 부분이 약간 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요. 급격하게 빠르게 LG화학을 산다 이런 쪽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낙폭과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저점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 대비 이 정도면 수익이 나겠다라고 접근하는 이 장기 호흡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57만 6천 원인데요. 반등에 대한 포인트, 가격 대역을 깊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65만 원 목표가로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꼭 지켜야 돼요.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55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5위 하나기술부터 LG화학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지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의 당첨자는 이번 주 자주 찾아와서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죠. 네, 태우짱 님입니다.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신학수 와우넷 파트너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